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SBS 보도에서 나온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화석 논수령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들이 나왔네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2018년에 이 강모 씨라는 네. 민주당의 어떤 지역위원장인데 이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빌렸대요. 빌려가지고 5년 뒤 2023년에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안 갚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니까 이게 빌린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강모 씨가 누구냐면 2008년도에 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이 실형을 받게 되는데 네. 그때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2008년에 이제 이 사건이 연루된 인물인데 네. 2018년에 다시 4천만 원을 다시 빌린 거죠. 그리고 빌리고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또 2018년에 이 9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네. 하루에 다 빌려요. 9명한테.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특이합니다. 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이 돈을 갚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동일 금액 각각 1,000만 원씩을 네. 전부 다 다른 9명에게 같은 날 빌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빌렸다라는 형식은 취했지만 네.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들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금 저 재산 이제 공개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지금 한 2억 1,5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뭐 배우자, 모친 다 포함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아들은 지금 미국 그 동부 지역의 그 명문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학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학비가 비싼 대학으로 또 유명하죠. 그 뭐 네. 학비에 생활비 뭐 다 합치면 한 1년에 한 1억 원이 뭐 거의 될 정도의 아마 비용이 필요한 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김 후보의 재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학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동아리에서 어떤 네. 법 개정안에 대한 걸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와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자의 김민석 의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 오늘 저 학교에서 이런 거 했는데 네. 야 이거 좋은 의견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갖고 가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 좋은 건데 이것도 이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이 아들의 그 이 스펙, 예, 대학 이제 들어갈 때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일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현재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오늘 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간담회가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뭐 지금 오늘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후보자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글도 올리겠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전에 그 2018년도에 9분에게 같은 날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의 목돈을 이렇게 빌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쪼개기로 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날, 한 날 이렇게 받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그것이 비상식적이지 않을까. 뭔가 급전이 필요했고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이런 부분들을 돈을 빌렸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후보자도
당시에 세금 변제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시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소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 아들의 학비와 관련해서 지금 뭐 굉장히 고액의 그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은 맞습니다만 작년 9월 달에 첫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지금까지 두 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학교에 그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김민석 의원이 21대, 22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세비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학비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명은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치 그 입법한 부분에 대해서 입시 비리, 스펙스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쌓아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좋은 그 정책 제안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과연 아들의 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스펙으로 작동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동아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법안, 입법은 했는데 그 부분이 23년도에 입법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저희 논의조차가 안 돼서 24년도에 21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 파기가 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아들의 그 스펙으로 쓸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또 글로도 쓰겠다고 얘기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한 공격이 예상이 되는군요. 일단 돈 문제는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추징금 남아있는 게 6억 원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에 돈을 1억 3천을 빌려서 9천만 원을 본인이 2020년 이전에 갚았다래요. 추징금을. 이제 그 부분은 용처를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현금이 6천만 원이 있어요. 6천만 원 현금이 있는데 왜 저 돈을 아직까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데 갚지 않은 이유. 원래 갚을 필요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사단법인을 운영하셨는데 사단법인의 후원금 내지 기부금을 한 1억 정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셨는지.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인가요? 목사연이죠. 예. 여기서 7억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해서 이게 유죄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일단 필요할 것이고, 아드님 문제와 관련돼서는 입법 발의한 것 자체가 성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임위 통과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입법 발의를 하려면 의원의 소개가 있거나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입법 발의까지 나간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갖고 혹시나 스펙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만 밝혀놓으면 될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내가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이 부분도 일단 차용증으로 인정을 저희가 해줘요. 그런데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자 정한순 논술위원,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오늘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예.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않은 총리 후보자가 이런 간담회 여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이례적이죠? 네. 예, 뭐 보통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 준비에 충실하겠습니다 하고선 딱 그 준비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뭐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하고 뭐 해명 자료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뭐 여태까지 본 많은 저거였는데, 역시 이제 그 정치인 총리가 네. 들어서 좀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뭐 이 길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선 다음 날 이제 취임을 했고 빨리 이제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삐 움직이는데, 아무리 지금 후보자의 신분이지만 그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뭐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화석 SBS 논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